야구는 풀스윙. 저희가 이따가 지금 투수편을 좀 알아볼 텐데 마운드 쪽을 알아볼 텐데 이따 야수편 할 때는 빠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김하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하진 기자님께서 또 워낙에 공사다망하셔가지고 모시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롯데 관련된 네. 이야기들을 2025 시즌 시작하고 좀 깊숙이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삼성평과 마찬가지로 2025 시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왔고 현재까지 투수 쪽 그리고 야수 쪽은 어떻게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2년차 김태형 감독님 잘 갖고 계시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롯데 작년 이 시기에 비하면은 7등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려 며칠 전까지만 5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5등하고 7등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는데 지난 주말에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정도인데 일단은 롯데자이언츠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김태형 감독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죠. 팀이 단단해졌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기대해달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전력 분석의 사실 가장 기본은 이제 이 마운드 중에서도 선발 어떻게 잘 돌아가나 불펜 뭐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이 부분인데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선발 투수 원투펀치 네. 현재까지 좀 어떤가요? 현재까지는요. 네. 오히려 새로 뽑았던 윌커스 선수를 왜 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오히려 데이비스 선수를 뽑은 것은 정말 잘했다라는 잘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의외의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지 선수가 너무 부진을 했는데요. 솔직히 LG와의 개막전은 그 반지 선수와 박세현 선수 둘 다 좋은 결과 내지 못한 게 뭐 잘 아시지만요. 지금 네. 뭐 최강 LG가 그때부터 엄청난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세훈 선수는 바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살아나는 모습 그쵸? 보였고요. 네. 뭐 조금 이따 또 다시 국내 선발 이야기 때 하겠지만은 그런데 반지 선수는 오히려 어락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시기까지만 해도 정말 삼진을 뽑아내는 능력을 자랑하면서 정말 부상이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지 선수도 약간 이 기복을 타나 봐요. 그 직전 시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스트레일리 선수와 함께 둘 다 동시에 부진을 해서 맞아요. 두 명의 저 털보 투수들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중간에 스트레일 선수가 정리가 네네. 되었고 반지 선수가 살아남으면서 지난 시즌 활약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올 시즌 많은 경기 치르진 않았지만은 지금 그 재작년 시즌과 좀 흡사한 그런 루틴을 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근데 준비도를 봤을 때 보면은 반지 선수는 오히려 지난 시즌 준비할 때에는 아내 뭐 출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따로 내가 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스프링 캠프도 모두 다 온전히 소화한 상태여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롯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뒤에도 짚을 문제지만 불펜이나 이런 문제들이 네.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좀 큰 문제 중 하나는 반지 선수가 불안하다라는 맞습니다. 점입니다. 네. 사실 반지 선수는 굉장히 상수로 본 입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개막 선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 선수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수로 봤고 이제 문제는 이제 새로 온 요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 이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는 물론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좀 반대로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안 봤던 선수는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가 봤잖아 어떻게 던지는지를 그렇죠. 반지 네. 선수가 좋을 때는 진짜 와 이런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본 바가 있는데 이거를 또 빨리 교체하기도 애매하고 또 교체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반지보다 나은 선수가 온다는 보장도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팀이건 간에 원투펀치 외국인 원투펀치 둘은 어느 정도 계산이 좀 서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한 축이 좀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초반 롯데가 여기서 좀 약간 끼우뚱 한 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선발진은 좀 안정화가 그렇습니다. 의외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네네. 상태이고 또 데이비스 선수는 정말 적응이란 과정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반지 선수가 우리가 잘해왔던 모습을 봐왔던 게 있는데 못해왔던 모습도 봐왔던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레일리 선수의 향기가 술술 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레일리 선수가 연차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항상 애매한 결과를 내다가 외국인 선수 교체 시점에 살아남고 난 다음에 본인의 기량을 펼친다던가 이 네, 패턴이 네, 반복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지 선수는 조금 다를 줄 알았어요. 지난해에는 또 본인이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네, 네. 있었고 그래서 이 선수가 KBO 리그에 발돋움해서 아마도 그런 더 큰 꿈을 위해 날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저의 작은 바람으로는 반지 선수의 이 시즌 초반 부진이 그냥 짧게 반지 선수조차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아마도 개막이 뭐 며칠 좀 앞당기긴 했지만은 네. 반지 선수가 이거에 맞추는 거 약간 어려움을 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해보지만은 이게 좀 길어질 경우에는 지금 겉으로 크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은 반지 선수의 이 부진이 저는 약간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반면에 그 박세용 선수를 필두로 해서 우리 국내 토종 선발진은 사실 걱정이 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지금. 오히려 괜찮아. 좋다. 좀 이런 평가 받고 있죠. 네. 사실은 잠실에서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컨디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LG와의 경기에서 순서대로는 반지 선수와 데이비슨이 나란히 그렇죠. 나왔어야 했어요. 모두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지와 박세웅이 이렇게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기사로도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김태형 감독의 개인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박세웅 선수의 약간 일선발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한 첫 경기를 그 잠실구장에서 하면서 아무래도 투수가 좀 편안한 마음 먹게 하기라는 네네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물론 그 의도가 이 LG 최강 LG 방망이에 네, 무너지고 말긴 했지만은 하지만 그때는 워낙 LG의 기세가 워낙 강했었고 박세훈 선수가 이후 경기부터는 정말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 6월 말에 승리가 계속 없었다가 한번 혀를 뚫고 나니까 벌써 2승이나 쌓아서 팀 내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박세훈 선수가 이대로 던져준다면은 저는 박세훈 선수가 아직 커리어 하이를 롯데 커리어 하이와 지금 결이 비슷하거든요. 롯데 가장 최근 가을 야구 네네네. 때와 박세훈 선수의 커리어 하이가 맞물리는 시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박세훈 선수가 지금 2017년에 그 기세만큼 지금 승수를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박세훈 선수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또 이제 김진우 선수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보자면은 네네. 김진우 선수가 정말 많이 성숙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생각이 너무 많고 이 마운드에서의 자기가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 스스로 무너지곤 했었는데 뭐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류현진 선수에게 직접 뛰어가서 그러니까요. 체인지업을 배웠고 그래서 나중에 류현진 선수에게 타팀 선수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었대요. 거의 처음에 가까웠다고 할 정도로 네네. 무작정 본인이 살아남아야겠다 싶으니까 체인지업을 장착했는데 이 체인지업이 단순히 류현진 표가 아니라 외국인 투수들한테도 반지나 데이비스 선수가 요렇게 좀 해바라면서 점점 다듬어져서 김진우표 체인지업이 됐단 말이죠. 네. 지금은 막 구사율이 엄청나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더 장착한 이런 것만으로도 김진우 선수가 지금 좀 마운드에서 좀 안정감을 잡아주고 있는 게 국내 선발을 좀 든든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고요. 네. 또 의외로 나균환 선수까지도 그렇죠. 안정감을 주는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는 뭐 지난해 하도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들 많았죠. 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균환 선수야말로 어쨌든 이 5선발 경쟁에서 솔직히 이 고만고만한 후보들 중에서 김태형 감독이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쨌든 경험이다. 그렇죠. 경험을 가장 최우선시했었는데 나균환 선수가 어쨌든 지난해 이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덜어낸 상태에서 원래 원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뭐 5이닝 2실점 이 정도로 안정적인 정도를 네. 해줬고 다른 팀들도 보면은 5선발에게 무슨 퀄리티 스타트와 이런 정도를 원하겠습니까? 5이닝에 그렇죠. 1실점, 2실점 이 정도면 아주 아우, 훌륭한 훌륭하죠, 선발이죠. 훌륭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투구 과정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균환 선수가 정말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5선발 중에 지금 오히려 가장 불안한 게 반지 선수고 국내까지는 제대로 잘 이어가고 있다. 솔직히 선발로 따지면은 롯데는 지금 예상
이상의 맞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리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선발 투수의 어떤 퀄리티를 놓고 봤을 때 롯데가 절대 어느 팀에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오히려 1선발이었던 반즈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게 좀 그렇지만 전 이제 박세웅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느낌을 갖는 게 그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나이인데 이 선수는 굉장히 베테랑 같고 이 선수는 아직도 루키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박세웅 선수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어린 선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 박세웅이라는 선수가 등장했을 때 안경 낀 에이스. 네. 롯데의. 그렇지. 롯데의 안경 낀 에이스. 네. 그래가지고, 우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전. 근데 그 선수가 어쨌든, 예전에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한테 귀여움도 많이 받고, 갈비 회담에서 알바도 하고, 이제 거기서 밥 먹이고, 이렇게 컸잖아요, 진짜.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느낌이 박세웅 선수 약간, 선배들이 업어 키우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선발진의 가장 든든한 축이 딱 돼 있는 걸 보면, 뭔가, 진짜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벌써 모르겠지만 오지입니다 진짜. 또 뭐 옛날 일화를 좀 네. 이게 떠오르는 게 말씀드리자면은 초반에 KT에서 트레이드돼서 왔을 네네. 때 정말 그 아기새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염조서 투수 코치가 거의 어미새 네. 아기새를 품고 다녔는데 그 시기에 박세웅 선수에게 좀 가장 힘을 준 선수가 이명우 선수입니다. 네. 네. 그 좌완 이명우 선수. 네. 그래서 맨날 치킨 하나 시켜놓고 그렇게 둘이 떠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경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네. 묵묵히 안경 쓰고 이렇게 피칭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수다스럽고 이 정도 많고 네, 그런 네,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한번 입이 터지면은 네 정말 상대에게 못 말릴 정도 정말 네. 투머치 토커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 정도 그런 그런 선수군요. 투수인데 네 마운드에서는 정말 이렇게 묵묵한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봐도 아직도 이렇게 소년 같은 이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순수함도 있는데 정말 그 투구하거나 이런 걸 지금까지도 성장한 그 모습 저도 지켜봐 왔을 때 보면은 이미 좀 롯데의 기둥이라고 진짜부터 롯데 기둥이라고 좀 생각하고 키웠던 자원인데 지금은 정말로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 시즌 본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팀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몇 년 전에 또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큰 고민도 덜어내면서 네네. 또 하고자 하면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느새 박세우 선수도 이제 연차가 적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런 소년미 같은 네. 게 느껴지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만큼 성장을 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롯데자이언츠 저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었던 김진욱 선수. 네. 또 다른 의미의 아픈 손가락 나균환 선수. 아프긴 계속 아픕니다. 아프긴 아파. 약간 통증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두 선수도 진짜 원래 나균환 선수는 좋았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김진욱 선수는 이제 드디어 좀 기대를 받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사실 좀 유현진 선수한테 체인지업 물어봤다고 했을 때도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게 타팀 선수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겠지만 상대가 유현진이잖아 진짜. 유현진. 네. 근데 그 유현진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저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이 선수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또 마음이 또 한편으로 되게 짠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즈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선발진에 비해서 이제 불펜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펜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구승민 선수가 없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네네. 구승민 선수가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그래서 2군을 내려간 게 어떤 부상이 있거나 뭐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얻어맞은 경기가 있었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불펜이나 여러 컨디션을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승민 선수는 이제 뭐 아직은 시즌 초반이죠. 다음 시즌부터 이런 패턴을 좀 깨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슬로 스타터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을 아마도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도 아직 제대로 못 풀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험이 없는 투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천호 선수라는 물론 새로운 외부 자원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직은 새롭게 불펜진에 들어간 뭐 박준우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박진, 송지영 이런 선수들도 아직 1군에서 거의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9회까지 그리고 정천호 선수가 뭐 8회를 나온다 치면 8회까지 끌고 이끌어 나가야 되게
될 투수들이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롯데가 지금 선발이 괜찮아서 5, 6회까지는 누가 맡아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 네. 건 다행이지만은 그 이후에 7회나 이 중간 부분을 정말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가 없다는 게 약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 전까지 선발 경쟁을 해왔고 네, 또 작년에도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불펜의 역할도 정말 잘 맡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은 또 기복이 있어 보이고 박준호 선수 역시 또 5선발 경쟁을 했던 투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경험이 적다 보니까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에 그런 보직과 또 다른 게 또 놓여지니까 이것에 대한 또 대처법에 대한 약간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불펜에 대한 과제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포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강난 선수가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좀 자리 잡아서 투수들에게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데 근데 이것조차도 약간의 기복이 있다는 사실 또 포수가 단순히 다독이거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이런 뭐 그 이상의 이런 경험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네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 그리고 또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타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막아주는 것과 그런 불안함들이 안정감이 아직 경기 중후반에 없다는 그런 네. 사실들이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좀 불펜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불펜 전력을만 따지면은 선발은 정말 잘 잡혀 있고 뭐 어쨌든 마무리도 있고 하는데 그 중간만 따지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약세에 있다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정철원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정말 뭐 정철원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형 감독이 쓰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정철원이 멀티 가나? 여기서 정철원 벌써 내리나?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지난 주말에 또 뭐 사단이 한번 났죠. 그냥 진짜 그거 원래 LG랑 하던 건데 왜 그쪽이랑 가서 하나.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 좀 있었고 또 김태형 감독이 해설위원 시절에 네. 그 수비로 감독한테 했던 말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김원중이란 선수가 그랬는데 좀 뭐랄까 좀 아껴 쓰는 건가? 아니면은 약간 덜 믿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좀 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솔직히 김태형 감독 성향으로는 아껴 쓴다라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해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은 신인 전미르 선수도 한창 좋을 때 마음껏 쓰기도 그렇죠. 했었고 정철원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죠. 계속 기용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냥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김원준 선수가 지난해만큼의 그 정도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보면서 느끼다시피.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피치클락에 대한 영향도 있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탭댄스에 대한 이런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근데 김원주 선수는 그런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아직은 뭐 제 컨디션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이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되지 않는 본인도 약간은 경기 풀리지 않은 그런 답답함이 경기 중에 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김태형 감독이 당연히 뭔가 내거나 할 때 바로 이렇게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패턴이 함께 구순민 선수와 김원준 선수가 같이 연결되는 이 그림이 가장 좋은 이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중간이 딱 없어져 나버리니까 어쨌든 모든 것에 이 영향이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바뀐 투구 폼이나 뭐 미세하게 변화를 줬다고는 하지만은 피치클럭에 대한 이런 적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난해 롯데는 전혀 피치클럭을 1도 신경 쓰지 않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는 솔직히 그게 스프링 캠프 기간이나 이 짧은 몇 달로는 이게 적응이 됐을까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의문 중에 하나고요. 뭐 ABS 존이나 이런 것들 바뀐 이런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피치클럭이 적지 않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없다. 그리고 전반적 불패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마무리로 가는 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폭탄 돌리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불펜이 네. 가면 5회까지만 던졌다. 네. 6, 7, 8 해서 9회 마무리 넘겨야 되는데 이거 폭탄 돌리는 거죠. 그랬다 한 군데 터지면 그냥 경기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변화를 두 개를 줬습니다. 탭댄스 사라졌고 머리도 잘랐고 이게 두 가지인데 이제 그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사인할 때까지만 해도 아름다웠거든 분위기가. 막 그렇죠. 롯데 팬들 막 가슴이 따뜻해진다 네. 막 이러고 막 네. 난리가 났는데 한 명은 안 보이지 한 명은 좀 이러지 그러니까는 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다시 길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효진 기자님 말씀드린 대로 롯데자이언츠 지금 마운드가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아요. 네.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가끔 어긋날 때가 있고 그것은 이제 경험 부족과 그리고 정확한 보직이 정확해지지 않은 그런 탓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즌이 가면서 지금 초반이니까 뭐 좀 잡혀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5위권하고도 뭐 한 게임 뭐 이렇게 차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음 주에 몇 승 더 해버리고 나면 야 다시 기세!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문제 방망이 방망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